나는 여자교도소 3동 251호 방에 있다. 이곳에 들어온 지 4해가 넘었다. 처음 이 철창을 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발끝이 휘청였고 가슴은 안으로만 웅크러들었지. 그때 미정이가 내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어. 내 이름은 김순자. 쉰둘이고 딸 하나 있다. 지금쯤 27이 되었을 거다. 미정이라고. 어릴 적엔 눈웃음이 참 고운 아이였어. 그 애가 웃을 때면 나도 덩달아 웃었고 그 애가 울면 내 가슴도 찢어지듯 아팠지. 그 애가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말수가 줄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어. 학교 끝나면 곧장 집에 들어와서 방문을 굳게 닫고 나오질 않았지. 나는 문 앞에서 서성이며 불러봤어. 미정아, 엄마야. 밥 먹자.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가끔 들리는 건 낮은 흐느낌뿐이었어. 나는 모른 척했다. 사춘기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거든. 하지만 그건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선 밤새 연락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어. 새벽 3시, 4시에 들어와서 화장실에서 토하고 몸을 떨었지.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던 밤이었어. 미정이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젖은 채로 들어왔지. 발밑에선 물과 피가 뚝뚝 떨어졌고 입술은 찢어져 있었어. 눈은 내 딸 눈빛이 아니었어. 죽음을 본 사람의 눈이었지. 미정아, 누가 그랬니? 누가? 내가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그 애는 벽에 등을 대고 주저앉으며 고개를 젓기만 했어. 엄마, 미안해, 미안해. 계속 그 말만 반복하면서 자기 몸을 움츠리고 있었지. 문 밖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 그 남자였어. 입가에 담배를 문 채 비를 맞으면서도 이따금 웃더라. 딸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미정아, 나와. 약속했잖아. 그 순간 내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올랐지.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집었어. 손이 떨리고 이성은 이미 멀어져 있었지. 내가 평생 지켜온 딸아이를 저런 짐승이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지.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칼끝이 그 사람 배를 찔렀을 때 나는 비로소 정신이 들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그 일이 있고 나는 경찰에게 끌려갔고 미정이는 피를 토하며 울부짖었어. 엄마, 엄마. 그 아이가 나를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 눈에 박혀서 잊히질 않아. 내가 그 애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그의 곁을 떠나게 됐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편지를 쓴다. 미정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참았어야 했는데 너를 혼자 두고 와서 미안해. 하지만 한 통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 내 죄는 칼을 든 것보다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찢어버린 것에 있지. 내가 그의 앞에서 피를 흘리게 했고 그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어. 이 철창 안에서 내가 제일 무서운 건 외롭거나 불편한 게 아니야. 딸아이 얼굴을 다시 못 본다는 두려움. 그게 제일 무섭다. 매일 밤 나는 천장을 보며 기도해. 미정아,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는 내가 아파하는 걸 못 견디겠었어. 그래서 미쳤던 거야. 새벽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있었다. 간방한 적막한 공기를 깨고 가늘고도 높은 울음이 번져나갔지.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꿈인 줄 알았어. 여기 애가 있다고? 그 엄마 이름은 박진영이었지. 26, 갓난아이를 안고 교도소로 들어왔다.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렇게 작고 여린 생명이 이런 차가운 곳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 진영이 사연을 들었을 때는 더 마음이 아팠어. 남편은 도박으로 집을 날리고 사라졌고 진영이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용직을 전전했대. 아이 기저귀도 분유도 살 돈이 없어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다더군.
보육원엔 못 맡기겠다고 고집해서 출산 직후 바로 이곳으로 함께 들어온 거였어. 죄송해요. 애가 울어서. 진영이는 아이가 울 때마다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어.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메어졌지. 26살 어린 엄마가 이 차디찬 감옥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지. 처음엔 모두가 조심스러웠어. 아기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고 진영이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지. 하지만 며칠 지나자 분위기는 달라졌어. 한밤중에 젖달라고 울면 진영이는 맨발로 일어나 조용히 안아주고 혼잣말로 토닥이듯 속삭였지. 괜찮아. 엄마 있잖아. 조금만 참자. 우리 예쁜 우리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미정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 밤마다 열이 나서 칭얼거리던 그 애를 품에 안고 밤새 달래던 기억이 말이야.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나는 어느 날 진영이에게 물었어. 내가 아기를 데리고 여기 오겠다고 한 이유가 뭐니? 진영이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 얘 없었으면 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이 애가 제가 살아야 할 이유거든요. 그 말에 감방 안은 조용해졌어.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 절망의 끝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이라는 걸 말이야. 진영이와 아이는 감방 안에서 제일 조용한 코너에 자리를 틀었고 그 조그만 구석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지. 아기가 잠들어 있을 때면 진영이는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 손가락으로 살짝 볼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곤 했지. 우리도 조금씩 도왔어. 아기 옷을 개어주고 담요를 챙겨주고 가끔은 아기를 안아주기도 했어. 그럴 때마다 진영이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며 고개를 숙였지.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못했어. 교도소 규정상 아이는 18달이 되면 보육원으로 보내야 했거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진영이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이면 아기를 더욱 꼭 안고 잤어. 시간아, 제발 멈춰줘. 우리 아가랑 조금만 더 함께 있게 해줘. 진영이는 매일 그렇게 중얼거렸지. 그리고 그날이 왔어. 사회복지사가 와서 아기를 데려갈 때 진영이는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서 오열했어.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지금은 잠깐만 떨어져 있자. 우리 예쁜 아가. 엄마 잊지 마. 아기를 품에서 떼어내는 순간 진영이 가슴에서 나온 비명소리는 내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그건 엄마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였어. 우리는 그날 말없이 진영이 곁에만 앉아 있었어. 울음도 없이 손만 잡고 있었지. 진영이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아이가 떠난 방은 한동안 너무나도 조용했어. 그날 밤 진영이는 아기가 있던 자리에 작은 양말 하나를 곱게 놓아두었어. 이 양말만이라도 남겨둘게요. 그래야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감방 안에서 제일 묵직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이정옥이었다. 54. 아침마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 청소부터 밥 준비까지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지. 말수는 적었고 눈빛은 언제나 슬픔에 잠겨 있었어. 하지만 그 사람 손길엔 어머니의 온기가 있었지. 정옥이랑 처음 말을 섞게 된 건 내가 김치를 너무 많이 퍼 담았을 때였어. 그날따라 반찬이 부족했거든. 그 사람이 내 앞 접시에 손을 뻗더니 말없이 김치를 반으로 나눴어. 그리고 한마디 했지. 여기선 나눠야 돼. 욕심내면 서로 다쳐.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어. 정욱의 손등엔 굵은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게 자해한 흔적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지. 어느 날 정욱이 내게 조심스럽게 손등을 보여줬어. 도톰한 손등, 굳은 살 사이사이엔 희미한 칼자국들이 줄지어 있었어. 여기 다 내가 그은 거야. 술 먹고 견딜 수 없을 때마다
지금은 많이 지워졌지만 정욱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눈동자는 깊은 후회로 가득했어. 왜 그러셨어요? 내가 물으니까 한참 있다가 대답했지. 아들이 있었어. 25에 교통사고로 죽었지. 내가 술 마시고 운전하라고 했거든. 빨리 오라고 소리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 정욱은 계속 말했지. 그 애가 죽고 나서 나는 매일 술을 마셨어. 술에 취해서 이 손으로 내 몸을 찢어놨지. 그래야 마음이 덜 아팠거든. 정욱은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걸 싫어했어. 그러다 문득 한밤에 잠에서 깬 듯 낮은 소리로 말했지. 그 애가 마지막에 한 말이 엄마 사랑해였어. 병원에서 숨 거두기 전에 말끝을 흐리던 정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 우리는 감방 안에 모여 살면서 각자 사연을 안고 산다. 누군가는 말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누군가는 말할 곳이 없어서 묻어두지. 정욱은 후자였어.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혼자서 삼키고 있었던 거야. 정욱은 매달 한 번씩 밥에 나물을 넣었어. 누가 묻기도 전에 내 아들 좋아하던 거야. 어렸을 때 이것만 먹으면 잘 컸지 하고 중얼대듯 말하곤 했어. 그날 나는 정욱이 마주 앉은 식판에 몰래 사탕 하나 올려뒀어. 미정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그 사탕 말이야. 그 사소한 걸 정욱은 한참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숙였어. 고마워.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 말이 없던 사람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흐르던 순간이었어. 그 눈물 한 방울에 20년 넘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지. 감방 복도 끝자락엔 작은 면회실이 있다. 투명 유리창 너머로 가족, 친구, 때론 변호사와 마주 앉는 공간. 시간은 한정돼 있고 목소리는 수화기를 통해서만 들린다. 나는 그곳에 4년째 불려간 적이 없다. 처음 몇 달간은 문만 열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 혹시 미정이가 온 건 아닌지, 아니면 편지라도 전해진 건 아닌지. 김순자 씨 면회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몰라. 하지만 그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면회를 나가면 나는 괜히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어.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내 딸이 있을 텐데 그 애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박진영은 아이가 떠난 후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면회실에서 연락이 왔을 땐 그토록 허망하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지. 누구야? 하고 묻자 그저 보육원 선생님이래요. 한 줄로 답하더니 조용히 면회실로 나갔어. 돌아온 진영이 얼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었지. 희미하게 웃는 듯 했지만 입꼬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 우리 아기 어떻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니까 진영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잘 크고 있대요. 이제 혼자 앉을 수도 있고 바나나도 좋아한다고. 그 말을 하면서 진영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 선생님이 사진도 주셨어요. 보여드릴까요? 작은 사진 속 아기는 정말 많이 자랐더라. 통통한 볼에 맑은 눈동자가 진영이와 닮아 있었어. 이 아이, 엄마 닮았네. 내가 말하니까 진영이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 제가 나가면 저를 알아볼까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 시간은 너무 빨리 흐르고 아이들은 너무 빨리 잊어버리니까. 다음 날 아침 진영이는 작은 쪽지를 내밀었어. 보육원에서 온 편지였지. 진영 씨,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웃음도 많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요. 진영 씨가 나오시면 꼭 안겨드릴게요. 그날까지 몸 건강히 계세요. 그 편지를 읽는 진영이 얼굴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 감방 안은 조용해졌고 진영이는 밤새도록 편지를 다시 읽었지. 그날 밤 나는 생각했어. 면회실 의자가 비어 있다고 해서
사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멀리 있어도 만날 수 없어도 마음만은 늘 함께 있다는 걸. 이른 봄, 운동장 담벼락 너머로 목련이 피기 시작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걸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 감옥 안에서도 계절이 바뀌고 꽃이 핀다는 게 신기했지. 처음엔 다들 무심히 지나쳤지만 며칠이 지나자 감방 안에서도 누군가 슬쩍 담벼락 너머를 힐끗거리곤 했어. 그중 제일 먼저 움직인 건 정옥이었어. 밥을 퍼주던 중 나지막이 목련 폈더라 하더니 그날 저녁 운동 시간엔 구석에 서서 한참을 담벼락을 바라봤지. 그 모습을 본 진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언니, 목련 보면 뭐 생각나요? 정옥은 대답 없이 한참이나 침묵하다가 말했지. 장례식장에서 피어있던 꽃이야. 내 아들, 마지막 길에 놓여있던 게 그거였거든. 하얀 목련꽃, 관 위에 가득 올려놨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그때 그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화가 났었어.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꽃이 그렇게 예쁠 수 있냐고. 우린 아무 말도 못했어. 그 짧은 문장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담고 있는지 알았으니까. 며칠 후 정옥은 목련 꽃잎을 접은 휴지에 싸서 벽 틈새에 숨겨왔어. 그리고 나에게 보여줬어. 이 꽃잎으로 편지를 쓰고 싶어. 내 아들한테 말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라도 전하고 싶거든. 그날 밤 정옥은 작은 종이에 꽃잎을 붙이며 편지를 썼어. 아들아, 엄마야. 엄마가 너를 죽게 한 거 맞아. 술에 취해서 너한테 소리치고 빨리 오라고 재촉한 게 엄마잖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여기서 매일 너를 그리워해.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나물 반찬도 해주고 내가 감기 걸렸을 때처럼 걱정도 하고 이 목련꽃처럼 너도 어디선가 예쁘게 피어 있겠지? 엄마도 언젠가 거기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줘. 편지를 다 쓴 정옥은 꽃잎을 가슴에 꼭 안았어.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종이가 젖었지. 그날 밤 우리 감방에는 유난히 많은 대화가 오갔어. 진영은 아기한테 들려주고 싶은 자장가를 흥얼거렸고 나는 미정이 처음 학교 갔던 날을 떠올렸지. 우리도 편지 써볼까요? 진영이가 제안했어. 만날 수 없어도 마음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각자 편지를 썼어. 목련 꽃잎을 나눠가지고 보낼 수 없는 편지들을 써내려갔지. 내가 미정이한테 쓴 편지. 미정아, 엄마야. 엄마가 너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너무 미안해.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혹시 아직도 그때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건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매일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 목련꽃처럼 예쁜 내 딸. 엄마가 꼭 돌아갈게. 눈물이 맺히진 않았지만 가슴이 묵직해지는 밤이었어. 철창 너머 봄이 왔다고 해서 우리 안에 겨울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꽃이 핀다는 건 희망이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겠지. 목요일은 이상하게 비가 많이 왔다. 그날도 운동 시간이 취소됐고 감방 안엔 눅눅한 공기만 가득 찼지. 사람들 목소리는 낮아졌고 라디오는 비소리만큼이나 쓸쓸히 흘러나왔어. 이런 날은 누구든 마음이 무너질 준비가 돼 있었지. 작은 일에도 눈물이 고이고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가 남았거든. 그날 낮 진영이 옷을 개다가 울컥하며 담요에 얼굴을 묻었어.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지. 정옥은 말없이 물컵을 건네주었고 나는 조심스레 옆에 앉았어. 언니, 나 나가면 아기 날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벌써 10달이나 됐는데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해요? 진영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두 손은 자꾸만 꼬여 들어갔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울음이었어. 엄마 품을 기억 못하면, 엄마가 부르는 이름도 모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무어라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 감옥에선 아무리 말해도
밖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 빈 시간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 정욱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 목소리에 20년 넘은 슬픔이 묻어 있었지. 진영아, 걔가 기억 못해도 진영이 넌 기억하면 돼. 그때 그 아기 눈빛, 웃음, 손톱 냄새, 엄마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을 그게 살아있는 증거야. 그 말에 진영이는 더욱 크게 울었어. 하지만 너무 아파요. 매일 그리워하는 게 아픈 게 당연해. 정욱이 진영이 손을 꼭 잡았어. 사랑이 크면 클수록 아픔도 커. 내가 20년 넘게 그렇게 살았거든. 아들 생각하면 미칠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아픔이 있어야 내가 그의 엄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감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 누구도 쉽게 말 붙이지 않았고 비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지. 해질 무렵 창가에 기대 있던 순경이 창문을 슬며시 열었어. 그 순간 바람에 실려 비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 모두가 잠시 고개를 들었어. 창밖을 볼 순 없지만 우리는 그 냄새 하나로 세상 바깥을 상상할 수 있었어. 진영은 담요를 끌어안고 작게 중얼거렸어. 오늘 냄새는 아기 처음 데려오던 날이랑 같아요. 그때도 이렇게 비가 왔었는데 그날 무서웠죠? 내가 물으니까 진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곳에서 아기를 키운다는 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래도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18달 동안 아기를 지켜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엄마였어요. 정욱은 가만히 앉아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고 나는 손끝으로 바닥을 문질렀어. 비 오는 목요일, 우린 각자의 기억 속으로 조용히 깊숙이 내려가고 있었어.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지. 감방 안에는 개인 서랍이 있다. 치약, 수건, 손편지, 작은 거울 하나쯤 넣을 수 있는 작은 공간. 그곳엔 누구든 밖에서 들여온 자그마한 기억을 숨기고 있지. 나는 그 서랍 안에 미정이 사진 한 장을 넣어두고 있었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앞니 빠진 채 웃고 있는 아이 얼굴. 엄마, 나 예쁘지? 하며 활짝 웃던 그 모습이 사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지. 사진을 꺼내는 건 쉽지 않았어.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거든. 하지만 가끔 그 얼굴을 보지 않으면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도 잊어버릴 것 같았어. 그날 저녁 정욱이 나에게 다가왔어. 말없이 손에 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지. 이거 나갈 때 미정이한테 줘. 이게 뭐예요? 목련꽃잎이야. 내가 아들한테 쓴 편지와 함께 미정이한테도 할머니가 있었다는 걸 알려줘. 봉투를 받는 내 손이 떨렸어. 정욱은 계속 말했지. 내가 미정이를 본 적은 없지만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애가 얼마나 예쁠지 상상했거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 언니, 울지 마. 나도 곧 나가. 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가게 될 거야. 며칠 뒤 진영은 편지를 썼어. 온종일 원고지 위에 엎드려서 아기 이름을 쓰고 또 지우고 엄마라는 단어를 10번도 넘게 써내려갔지. 우리 소중한 아가야. 엄마가 늘 곁에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하고 있어. 내가 첫걸음말을 했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엄마가 옆에 없었지만 마음으론 늘 함께였단다. 엄마가 나가면 너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줄게. 엄마가 여기서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너 때문에 얼마나 힘을 낼 수 있었는지. 우리 사랑하는 아가, 엄마가 꼭 돌아갈게. 편지는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나중에 직접 보여주려고요. 그때가 되면 이해해 줄 거예요. 진영의 손끝은 종이를 쓰다듬듯 오래 쥐고 있었고 눈빛은 멀리, 아주 멀리 세상 밖을 향하고 있었어. 그날 밤 정욱이 조용히 이야기했어. 내가 여길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
여기서도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법도, 용서하는 법도 다시 배울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니 눈물도 나지 않고 그저 가슴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따뜻해지는 것 같았지. 우리는 그렇게 서랍 하나에도 마음을 담았고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에도 온 세월을 실어보냈어. 정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 우리가 여기서 만난 건 우연이 아닐 거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라고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한 것 같아. 어쩌면 감옥이라는 곳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소중한 것들을 찾게 되는 공간일지도 몰라. 새벽 6시 복도 끝에 있는 방송 스피커에서 출소자 명단이 들려왔어. 이정옥, 박진영, 김순자. 순간 감방 안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어. 내 이름이 불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 4년 만에 드디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오늘을 기다려왔다는 걸 알 수 있었지. 하지만 막상 이별의 순간이 오니 마음이 복잡했어. 짐은 많지 않았어. 플라스틱 봉투 하나에 편지, 수건, 사진 몇 장, 그리고 이름 없는 희망 하나씩. 정옥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어. 한 사람씩 눈을 마주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 그 눈빛에 담긴 건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었어. 진영은 눈물을 꾹 삼킨 채 작게 말했어. 감사했어요. 여기 아니었으면 나 지금도 사람이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뭉클해졌어. 맞아. 우리는 여기서 다시 사람이 됐어.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치유해줬지. 나는 손을 꼭 쥐었어. 나도 고마워. 너희들이 없었으면 나 혼자서는 못 견뎠을 거야. 복도 끝으로 나설 때 정옥이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말했어. 순자야, 진영아, 우리 밖에서도 잘 살자. 여기서 배운 것들 잊지 말고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희망을 놓지 않는 법.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말없이. 오래도록. 문이 열리고 햇빛이 들어왔어. 오랜만에 보는 진짜 하늘, 진짜 공기, 진짜 자유.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한 건 이제 미정이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였어. 진영은 아기 얼굴을 떠올렸고 정옥은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었으며 나는 미정이한테 할 말들을 생각했어. 미정아, 엄마 왔어. 엄마가 늦었지? 이제 엄마가 평생 곁에 있을게.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같은 곳에서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냈어.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지. 그건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였어.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나는 뒤돌아서 한 번 더 봤어. 그 차가운 철창과 회색 벽들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움은 들지 않았어. 여기서 나는 진짜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웠고, 진영이는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고, 정옥이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지금부터야.